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블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냉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냉해가 발생하는 해에 과연 우리가 이제 소위 건비라고 하죠. 도로로 사는 비료, 소위 케미컬 퍼틸라이저, 화학비료라는 얘기입니다. 화학비료를 많이 썼을 때 하고, 그리고 퇴비라든지 짚을 투입하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이 78년도에 평상시 해고, 그 다음에 80년대 냉해가 있었던 해 흉년이 들었죠. 84년에 풍년, 그 다음에 68년에서 86년까지 약 18년간 그죠? 평균이 되겠습니다. 보면 맨 좌측이 이제 화학비료만 투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화학비료에 퇴비를 추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짚을 추가한 거, 이렇게 됩니다. 해보니까 이 수량은 이제 이렇게 지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평년은 이제 비료를 주니까, 화학비료 주니까 100이 이제 기본이니까 490kg가 기본인데, 3요소하고 이제 다 준 거에 대비 생지펄로 한 것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8% 정수가 되었죠. 그죠? 8%. 그러면 이제 약 500kg에 뭐 8% 같으면 오팔이 40kg 정도 정수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530kg 정도 됐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흉년이 된 해가 있었어요. 1980년에. 요게 289, 약 이제 계산하기 좋게 300kg로 보겠습니다. 보는데 요걸 이제 100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요것은 이제 140, 짚을 넣은 것은 거의 이제 160% 정도. 그러면, 자, 1.5배 정도가 평균 증가했죠. 그러니까 1.5배. 그러니까 50%가 증가했다 하는 말은 350%면 450kg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퇴비를 넣은 거하고 짚을 넣은 거 차이가 약 한 17, 8%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제 짚을 넣는 게 오히려 좋더라 하는 얘기죠. 물론 퇴비하고 생짚을 또 합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짚을 넣어주니까 온도가 높아졌다 하는 그의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짚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소위 분해가 되면서 온도가 높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짚이 토양 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공극이 많아졌다. 공극이 많아지니까 뿌리가 깊게 잘 내리고 소위 견딜성이 강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원인이 뭔가를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짚이 더 효과적이었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 다음 보시면 84년도 요 풍년입니다. 풍년이니까 540kg 시바르당 300kg 기준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었다. 그죠? 근데 짚하고 그 다음에 퇴비가 똑같이 거의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약 20년간에 68년부터 86년까지 평균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 415kg였는데 거기 퇴비를 주니까 한 10% 정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짚을 생짚을 넣어주니까 또 한 10% 정수가 됐다는 거죠. 결국은 10%가 아니고 5% 정도씩 정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냉해가 있거나 또는 냉해가 없거나 간에 짚을 이제 투입을 해주면 이 수량의 냉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까 해석상에 어떻게 했냐면 뿌리가 공국이 많아져서 뿌리가 깊게 또는 많이 발생해서 냉해 저항성이 컸었을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집 속에 있는 이 집 라이스 스트로죠. 라이스 스트로 속에 있는 이 규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규산이 이 세포, 식물 세포의 벽과 세포 막 바깥층을 구성하고 있는 딱딱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정기적으로 반도체다 어떻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 짚이 바깥에 바깥 이제 세포 벽에 이 규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병충의 저항성도 강해지고 좀 하드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온도를 어느 정도 저온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었을 것이다 라고도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볏짚을 넣었는데 규산만 시용한 거, 그죠? 그러니까 그 퇴비에 규산을 추가를 한 거, 또는 이 삼요소에 또 규산을 추가를 한 거, 이렇게 했을 때 차이를 보면은 규산에 의한 차이인가? 아니면 볏짚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그 열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볏짚 속에 있는 그 규산이 효과를 발휘한 건가? 분해되면서 나온 열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짚이 공극을 많이 차지하니까 거기에 뿌리가 잘 내려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심플하게 뭐 짚을 주니까 냉해 저항성이 강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일반 대학생의 고등학생 대학생의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연구자적 마인드를 가져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봐야 된다. 이게 과연 뭐냐, 뭐 때문에 이러냐, 그죠? 그러면 과연 짚이 없다면 요즘 볏짚을 뭐에 씁니까? 소사료로 많이 쓰죠. 소위 이제 조사료라고 하는데 일명, 요것은 이제 풀사료 중에 하나죠, 그죠? 반대말은 농우사료, 일본식 한자이긴 합니다만, 요것을 요즘은 또 곡물사료 이렇게 부르죠, 그죠? 풀사료, 곡물사료인데 이 풀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짚이 사료로 가버리니까 이 참 대안이 없다. 근데 사료로 가서 소가 먹고 덩을 누죠. 덩을 누면 이 덩들이 모여서 다시 논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데 이 환원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문제다. 환원이 안 되다 보니까 토양이 거칠어진다, 황폐해진다, 소위 비옥도가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떤 농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뭄에 있어서, 자, 요것도 봤지만 더 자세히 이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뭡니까? 논바닥이에요. 논바닥인데 이게 갈라졌죠. 완전히. 그냥 실금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막 지진 난 것처럼 갈라져 버렸다. 이 정도 되면은 뿌리하고 이렇게 이 뿌리가 나 있던 것이 딱 끊어진 거예요. 이 정도는 부러지 뿌립니다. 끊어지 뿌린다는 거죠. 뿌리가 끊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어느 시기에 뿌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면 또 수분도 없어요. 없으니까 뿌리가 이제 이 공극이, 이 공간이 막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바람 불고 건조하면은 뿌리가 마르기 시작하겠죠. 마르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제 기능을 발휘는 못한다. 그러니까 지상부는 더 드라이하게 건조되어 가는 거죠. 그죠? 토양이라도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뭐 조금이라도 이 갈라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있으면, 뭐 지상부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뿌리가 토양에 있는 수분을 모색하는 현상이든 어떻게 하든 흡수를 해서 지상부에
공급이 가능한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육 과정에 시기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모짜리 때에 이런 이제 한 발이죠. 한 해가 발생하면 드라우트, DROUGHT죠. 드라우트 데미지가 발생할 때는 모가 노화됩니다. 늙어버린다. 사람도 보면 어릴 때 고생 많이 하고 오면 얼굴이 막 주름이 벌써 많이 생기고 하죠. 나이 들어 보인다. 그죠? 늙어버린다. 힘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아랫잎, 요 아래에 있는 잎이 고사한다, 마른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줄기 마디 사이가 신장한다. 줄기하고 줄기 마디 사이가 자란다. 그 다음 불시출수란 말은 갑자기 이삭이 이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이삭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키도 요만고 작은 게 그냥 이삭이 핑핑핑 난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삭이 자랄 수 있느냐? 못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짜리 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다. 그 다음 새끼 칠 때, 새끼란 말은 이 분열이죠. 이렇게 이 새끼 칠 때는 이제 초기 신장, 초기에 키가 자라는 것을 저기하고, 그 다음 새끼 치기 억제, 그러니까 분열수가 이 분열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 출수가 또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새끼 칠 때는 출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늦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소위 배동바지 때, 유수 형성기 때는 출수가 또 지연되고 이삭꽃, 소위 영하수가 또 감소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 벨 때, 이삭이 이렇게 볼록할 때 벨 때는 벨때 가뭄이 소위 한발이 되면 이삭꽃이 퇴화되고 뿌림잎이 증가한다. 소위 이제 수분 수정이 안 되면은 이렇게 이삭이 못 자라죠. 이렇게 알맹이가 크게 자라야 되는데 못 자란다. 그죠? 그 다음 여문 때, 소위 등숙기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이제 알맹이가 제대로 못 찬다. 그죠? 크기가 줄어들고 더 이상 안 크고 수량이 결국은 감소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위 새끼 칠 때, 요 두 번째 새끼 칠 때 모내기 후에서 20일부터 15 내지 30일간 이때는 수량이 한 25에서 30% 떨어집니다. 그 다음 배동바지 때, 가뭄이 오면 배동바지 때, 요때죠. 가뭄이 오면 출수 전 30일부터 한 1, 20일간 이때는 한 20에서 40%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 벨 때, 요때 출수 전 한 15일부터 한 2주간이죠. 요때는 40에서 70% 수량이 감소해 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때가 이삭 벨 때, 그죠? 이삭이 볼록하게 될 때, 그때가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다. 이때는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층간수도 지난번에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층간수라는 것은 이 물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침수하고 관수의 줄임말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잠긴 것, 일부 잠긴 것,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새끼 칠 때, 배동바지 때, 감수 분열기, 출수기 전후, 이금 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 간수 일수에 따른 수량 감소율을 보면 보통 이제 아무리 길어도 일반적으로는 이 3일, 5일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근데 뭐 정말로 비가 많이 와서 그 배수가 안 될 때는 이렇게도 가긴 갑니다만, 자, 어쨌든 가장 피해가
많이 나는 때가 어땠냐. 아까 앞에서도 한발에서도 감소분열기였죠. 그죠? 요 감소분열기는 임신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삭이 크는 시기. 그러면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감소분열기 때는 아주 민감하다. 그러면 하루 정도, 1일 정도 층간소가 되면 거의 한 20-30% 정도 피해를 입는다. 그죠? 그 다음 3-4일 정도 하면은 거의 한 평균 50% 정도 로스가 생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일 내에서 7일 하면은 80% 내외가 데미지를 입는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7일 이상 가면은 거의 뭐 건질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삭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배수를 해야 된다. 그 새끼 칠 때는 사실은 이 맑은 물하고 흐린 물 완전히 다르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맑은 물은 그나마 좀 로스가 적은데 흐린 물은 완전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씻어주고 뭐 것을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을 보면서 이금 때는 또 어느 때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옵니다. 주로 이제 8월 하순부터 9월, 어제 8월에서 9월 이때는 태풍이 그냥 바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소위 비바람, 비가 하루에 200mm 온다, 뭐 300mm 온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비하고 바람하고 비바람이 함께 몰아닥친다. 그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얗게 이삭이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백수 현상이라고. 이삭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백수.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쓰러집니다. 비바람 치니까 이 쓰러지면은 그것을 도복, 라징, LODGING, 라징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듯하게 씌워줘야 됩니다. 씌워주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수분이 있으니까 발화를 하는 거죠. 이삭이 어느 정도 등숙이 됐으니까 요걸 이제 수발화, 이삭에서 발화한다. BB 플러스 이렇게 영어로 부릅니다. 이 수발화가 생기면 뭐 쓸 거 없습니다. 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마냥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대응책을 내놔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라징 리지스턴스, 저항성이 있는 컬티바를, 품종을 심는다 하는 거죠. 요걸 재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도복 저항성이 강한 품종이 갖춰야 될 조건은 뭐냐 하면 이 줄기가 강해야 됩니다. 소위 대가 강하고 뿌리가 신근성 깊게 내려야 됩니다. 쭉쭉 내리 뻗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무게가 지나치게 과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품종이 갖춰야 될 조건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배자적 입장에서 볼 때 수량을 많이 내기 위해서 NPK 질소인산 카리를 많이 시용한다 하면은 당연히 수량은 많겠지만 연약하게 자란대. 연약해지면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물리적인 상황, 기계적 도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부러지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농촌 농가에서 이 쌀을 제대로 생산 못하면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소비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국가적인 아주 그 심각한 문제에 부닥칠 수도 있다. 이게 쌀의 그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병에 있어서, 그러면 태풍은 뭐 지나갔다 태풍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 병해입니다. 병해. 이 농촌진흥청, 농가원,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이렇게 이제 병 중에서 오갈병이라는 게 있어요. 오갈병은
드왈프, 난장이병입니다. 키가 크지 않고 잎색은 진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오갈병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깨시처럼 이 점이 생기죠. 이 깨시 무늬병. 이건 주로 언제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주로 이제 노후하다, 이제, 오래된, 논에서, 그러니까 재배 기간이 오래된, 논에서 미량요소 결핍입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다량원소 하면 촌, 스피크, 가마,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요게 대량원소, 다량원소고, 그 NPK, 요게 비료의 3요소, 칼슘, 4요소, 마그네슘, 5요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량원소가 있어요. 북염, 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이렇게 되죠. 북염구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그죠? 그래서 요 성분 들이 주로 이제 부족한 경우, 주로 이제 철이 결핍해서 많이 일어나고, 궁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이 결국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요 개시무늬병이 후반기에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일러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배알 마른병이라는 게 있어요. 세균성 배알 마른병은 뭐냐면, 이 배가 알이 마르는 거예요. 마르는데 세균에 의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얗게 이렇게 변하자요. 그죠? 이렇게 흰빛 잎 마른 병은 요 잎이 마르는 거고, 알 마른 병은 이삭 알맹이가 마르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세균성 벼 알 마른 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누룩병이라는 것은 이삭이죠. 이게 이삭인데 뭐 새카맣게 깐뿌기 몇 개로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을 이삭 누룩병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 깐뿌기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 어릴 때 모르고 뭐 그냥 입에 넣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면역성이 강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상당히 균이기 때문에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죠. 요게 이삭이 이제 마른병입니다. 요게 이삭 마른병. 자, 그러면 요 이삭 알맹이 하나하나가 마르죠. 그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거하고 세균성 배알 마른병하고 보면, 자, 세균성 배알 마른병은 어떻게 보면 이삭 하나가 뭐 한 80개, 100개 달렸다면 거의 전체가 이렇게 마르는 증상이고, 이삭 마른병은 같은 증상인데 주로 끝부분에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이렇게 말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나치게 이제 많이 하게 되면, 발생하면 전체가 말라 버리는 것은 대등소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